잠깐, 예원이 거기 앉으면 내가 가릴 텐데, 괜찮을까? 거기 앉으면 가릴 텐데, 이쪽에 앉으면 괜찮겠어? 이쪽으로 좀 그러면 선생님이 가려, 칠판. 그래서 그래. 이쪽. 두 번째라 세 번째. 편한, 이쪽으로 와. 예원아. 네? 이쪽. 네. 아, 네. 그래. 조심. 자, 오늘은 잠깐 어디부터 먼저 할 거냐면 62쪽부터 먼저 할 거야. 그렇지 없니? 네? 네. 있죠? 그래도 복사 좀 해볼게. 쌤들이 5초 많이 쓰더라고요. 작년에도 주영쌤이요? 5초 정도 했어. 5초랑 평균을 맞아. 뭔가 평균을 생각할 때 찢어졌어. 평균 하면 따뜻해 이거 방금 나딱 5초 맞았어. 문제보다 그냥 내용만 준비하면 시험 잘 안 봐. 그럼 다른 그렇지. 이거 이거 있어. 썼거든. 그 중학 때는 잘안 써지니까 쌤이 올려주시면 돼. 뭐지? 그 뭐야? 저 오다컴 거의 5초랑 나는 루트랑 평균이랑 학교 거기다 쳤다. 우리 국어쌤 너무 재밌어. 좋겠다. 평균 안 나고 막 5초랑 오다컴만 엄청 풀었어. 그냥 나 족보다 근데 진짜 개는 거. 그리고 쌤 회의 포토 참. 프린트 진짜 미친 듯이 풀었더니 나오더라고. 근데 여기서 프린트로 우리 음악은 약간 했잖아.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오나서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랑 같이 잘 맞춰서 한번 해보자. 오늘은 이쪽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이라는 걸 좀 먼저 정리를 하고서는 진도를 나갈 텐데, 잠깐 이거 좀 한번 해보고. 가는 건 없고. 도농구가 신설 전까지 시험 범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다상구가 우주하고 역학적 시스템 행동까지 들어간대. 맞아? 근데 동화구는 아직 얘기 없어? 시험 범위는 어떻게 아니 되는지? 있어요. 어디? 빅뱅 원자하고 빅뱅하고 그 우주와서 하고 우주 그 다음에 생명 생명 구성 지각과 그 규칙성 하고 그 다음에 화학은 안 들어가? 이거 해줄게. 아 생명 하나 더 있는데 그 세분소기관 이런 거 들어가?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할게. 저 생명이 1단원하고 2단원에서 하나씩 들어가요. 여기로 이건 했었어. 우리. 이거랑 요거랑 이거? 알았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쪽 뭐 세포 기관 그런 거 이름 외우고 그림 외워야 돼. 그 기능 외우고 그건 나중에 금방 내가 해줄 게 별로 없어. 거기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뭐 효소가 어떤 화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줄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오늘 지금 오늘 저기 예언은 좀 어려워. 근데 중간에 딱 무슨 바로 얘기하고. 자, 참고로 잠깐만 우리 선생님 진도를 많이 빼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1학년 진도가 벌어져가지고 어느 한 학교에 맞춰서 못해줘. 그래서 우리 12월 달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도 각 학교별로 진도를 다 못 맞춰준 데가 있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문제집을 하나 선정했어. 이거를 좀 사. 그래서 자기네 학교 시험 보면 문제가 좀 세밀해. 어려워. 그러니까 세밀하고 요걸 하나 사서 우리 부계제로 같이 쓰자고 남은 기간 동안 숙제를 내가지고 숙제 내가 질문을 받아줄 거야. 풀어오게 하고. 그 다음 시험 한 2주나 1주 앞두고서는 1등급 만들기를 복사해서 그것도 한번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하면은 3권 정도 문제 풀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자, 돌려가면서 찍어. 잠깐만, 여기 유튜브에.
분리관에서 한 번씩 키고. 자, 찍더라도 수업은 집중해. 자, 62쪽에 자, 60쪽 펴봅시다.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서 생명체 구성 원소로 물어보면 원소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야. 이해됐지?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얘네들이 많으면 이거 생명체구나 이해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 62쪽. 그 다음 얘네들 물질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원자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질이라고 했지. 맞아? 물질에서는 누가 제일 많냐면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 지진, 핵산, 탄수화물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여기 집중.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인데 유기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 교재에 나오니까.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달리 뭐라고 그래? 탄소 화물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시나요? 탄소 화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이게 옛날에는 유기물, 무기물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 즉 생명체는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있고 무기물, 비생명체는 탄소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한번 완전히 깨지는 실험이 한번 있었어. 바다에서 탄소가 없이 아주 원시 생명체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분 방법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근데 아직도 교과에서는 이 표현을 쓴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럴 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학교에서 이걸 건드리면 기억해도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탄소를 포함하더라도 무기물로 취급하는데 네 가지 물질이 있어. 이거 기억해도 많이 얘기하면 일산화탄소에 탄소 있죠? 이산화탄소에 탄소 있죠? 탄산칼슘에 CaCO3 탄소 있죠? HC에 산화수소에 탄소 있지? 얘네들은 무기물로 취급. 이해됐어? 이거 하나 학교에서 설명하시면 기억해놓으면 되는 거고 이건 이해됐지? 탄소는 문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이들 왜 대답을 해? 탄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 다 까먹었구나. 훌륭하다. 5개? 탄소 원자는 몇 번인데? 6번이니까 첫 번째 존재가 없을 때 2개, 나머지 4개 들어가겠지?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선 항상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진다고 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탄수화물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렇게 있어. 탄소에서 무조건 결합선 4개 나오니까 여기 탄소가 하나 붙었어. 이해돼? 여기 산소가 하나 붙었고 여기 또 탄소가 하나 붙어. 여기서 또 경우의 수, 여기 질소가 하나 붙고 또 여기에 또 탄소가 하나 붙고 탄소가 이중 결합으로 붙어있고 끝도 없이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끝도 없이 연결될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셀 수 없어. 이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따라서 탄수화물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했죠. 다 예전에 우리 수업한 것 같은데 그치 인성아? 해줬던 것 같아. 복습도 좀 해라 하지 말죠. 됐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셀 수 없이 많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유기물 좀 잠깐만 볼게. 2번 탄수화물의 유기물은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 물질이다. 물질 중에서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많은 게 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2번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단위체를 형성하고 이 단위체들이 연결되어 형성된 고분자합니다. 단위체는 좀 이따 설명하는 거 하고요. 고분자합을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고분자합은 분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동일결합 물질의 분자성 결정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분자성 결정. 고분자합은 정의는 이거야. 분자량이 10,000 이상. 분자량이 얼마? 10,000 이상. 엄청 무거운 애들이야. 분자량이 클 수밖에 없어. 분자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또는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분자량이 많이 이상.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거기 교재 보충란에 보면은 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정리해야 될 게 있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물이라는 걸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물은 정말 지구상에서 아주 독특한 물질이야. 얘가 독특한 성질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재 나오는 건 비열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볼게. 비열이 크다. 근데 이 비열이라는 건 정의를 내려보면 물질 1g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단위로 한번 표현해 볼게. 열량이니까 에너지에 대한 줄이 들어갈 것이고, 물질 1g이니까 1g, 단위 그람, 섭씨 1도 올린다고 하니까 섭씨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이해돼? 요 비열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비열이 크대. 그럼 이 물질은 1g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라는 의미지. 그러면 얘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뜻이. 이해되는데, 선생님은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어렵다. 그런데 이 우리 인체에 물이 대다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이게 이 인체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한여름, 예를 들어볼게. 한여름에 아스팔트 온도는 약 6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여름에, 한여름에 날 더울 때 그런 뉴스 본 적 있을 거야. 기자들이 나와서 아스팔트 위에다 계란을 하나 깨놓고 지금부터 계란이 후라이가 되는 데까지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막 이런 뉴스에 나온 거 본 적 있어? 괜찮아. 뉴스는 이제 조금 가끔 가다 보고 살면 돼. 지금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에서 그런 거 나와. 그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건 단백질 변성이거든. 다시 원래 단백질 변성이 되면 원래 성질로 못 돌아간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할까봐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놓고서는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전화 와서 얼굴 좀 보자 해서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을 거야. 이해됐지? 근데 얼음을 녹이면 뭐가 돼? 물이 되고, 물을 다시 또 냉동실에 넣으면 뭐가 돼? 얼음이 되지. 얘는 변하지 않아. 온도 조금만 맞춰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근데 계란 후라이는 한 번 해놓고 냉장고에 넣으면 다시 날다이글로 못 돌아가. 이런 걸 변성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단백질 변성이 그 의미야. 알아들어? 그런데 한여름에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서 80도씩 갈 때 여러분들도 아스팔트 횡단보도를 건너 지나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체에 물이 퍼센티지가 적다면 여러분들도 단백질 변성돼.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이해돼? 물이 우리 인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되게끔 여러분들 생존이 가능하게끔 해줬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알아들었어? 그 내용이 보충란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개념 플러스 오른쪽에. 그래서 물은 체온 유지. 결국 그건 우리 체온 유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생리작용에도 물이 도움을 줘. 인체. 가수분해 효소 막 그런 거 이용해서 물을 갖고 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잠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고분자합물의 합성에서 저분자합물인 단위체가 서로 결합하여 이거 좀 이따 곧바로 보여줄 거야. 고분자합물을 이루고 2번 단위체의 종류와 수,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합물이 만들어진다. 이걸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아미노산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 잠깐 봅시다. 아미노산은 사실은 결과한테서 잠깐 봤습니다. 아미노산 구조를 한번 보자.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산 구조는 무조건 중심에 탄소가 있고 한쪽에는 아민기라는 NH2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카복실이라는 COH가 붙어 있고 여기에 알키기가 붙어 있고 수소가 있어. 자, 그런데 이것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 아민기라고 불리우는 애는 액성이 염기성. 거기에 비해서 요 카복실기라고 불리우는 얘는 카복실기. 액성이 산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카복실기는 물에 들어가서
누가 끊어주냐면 우리 RNAS의 상용 계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면 산 맞아? 수산화이온을 내면 염기라고 그랬지. 얘는 여기가 끊어져. 이해되는데 그런데 전기음성도 누가 갖고 산소가 끊으니까 요 끊어질 때 수소가 자기 전자 갖고 나가 못 갖고 나가 못 갖고 나가겠지. 양이온으로 나간다는 얘기네. 산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 보일 중에서는 근데 여기 설명 좀 들어봐. 여기 질소에는 비공유전자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지. 맞아? 얘가 물에 들어가. 그럼 물에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은 게 물 분자라고 그러지. 이해되시나요? 알아들어? 그런데 공유전자성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쪽에 공유전자성이 끌려가 있겠네. 이해돼? 근데 산소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 강해? 억제 규칙을 만족하는 성질이 강하겠지. 그럼 전자 몇 개 채우려고 그래? 2개 채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산소한테 너무 과시받고 있다가 얘가 딱 들어오면 산소야 너 참 잘 살아라 하고 끊고 나오면 자기 거 전자 못 갖고 나오지. 여기에 달라붙어. 이거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 대결합이라고 그랬지. 대결합도 공유결합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었어. 맞아? 그러면 물에서 수산화이온이 생성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학교에서 이거 건드렸으면 하고 안 건드렸으면 하지마 동하고 이거 안 건드렸으면 하지마 화원이야 이거 알았지? 여기 어쨌거나 아미노산이 구조인데 저게 R이라는 애 때문에 여기 잠깐만 볼게. 요 R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알킬기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또 전에 결과학 때부터 수업 듣는 학생들은 해줬는데 다 까먹었을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알케인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케인은 탄소와 탄소 간의 단일 결합으로 결합된 물질을 알케인, 탄소와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면 알케인, 탄소와 탄소 간의 삼중 결합이면 알카인이라고 그랬지. 한결아,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 전혀 안 나는 물질인데 너? 나? 근데 왜 대답을 못하나? 복습할 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CH4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 탄소수에 따라서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라테가 했었지? 얘는 메텐이라고 이름 붙였지. 맞아? C2H6를 뭐라고 이름 붙였지? 메텐이라고 이름 붙였죠. C3H8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 왜 대답도 안 하지? 프로펜이라고 이름 붙였지. C4H10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 뷰테인. 잘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 하고 연습했었어. 그치? 여기에서 요 알케인에서 수소를 하나 빼낼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수소 하나 빼내면 뭐만 남아? CH3만 남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CH3가 전체적으로 수소가 하나 없어서 불안정해서 탄소가 수소 3개를 같이 끌고 딴 데 가서 철거덕 달라붙어. 그래서 이걸 메틸. CH3를 메틸기라고 이름 붙여. C2H5 메틸기. C3H7 프로필기. C4H9 뷰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야. 알케인이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했었어 결과한 때.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줘. 근데 저 알케기가 바로 여기 요 R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알케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 20종이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해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때 여기 반드시 수소만 오는 게 아니라 얘 대신에 R 다시가 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다른 게 와도 되고 같은 게 와도 된다는 뜻이야. 알케기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0종의 아미노산이 결정돼 버리는 거야. 얘가 아미노산의 기본물이야. 탄소를 중심으로 각각 4개가 다 다른 애가 온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학교에서 혹시 비대칭 탄소라는 얘기 하셔? 오케이, 그럼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화학 이과과를 학생들은 비대칭 탄소가 있으면 광학 위성물체 그런 걸 배우게 돼. 자, 됐고. 이 아미노산들이 결국은 반응을 해서 뭘 만들까?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먹는 탄수화물, 뭐야? 밥이나 빵 같은 거지? 걔를 먹으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걔를 그대로 흡수를 못해. 못하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럼 이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서 세포 단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해. 이해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야? 포도당.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야? 아미노산.
지방의 기본 단위가 뭐야? 지방산과 글리세롤. 다 배운 것 같은데?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데 요 아미노산이 거꾸로 지들끼리 반응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지금 한번 보여줄 거야. 보자. 산소, 알키리, 수소.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중결합산소, 단일결합산소, 수소. 여기에 질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요걸 하나를 우리는 단위체다 이렇게 읽죠. 요걸 하나를 단위체다 이렇게 읽죠. 근데 이런 단위체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예를 들자. 이해돼? 그래서 질소, 수소, 탄소, 알칼리, 수소, 탄소, 이중결합산소, 수산소. 또 이렇게 하면 많다 이런 의미지? 이해됐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 카복실기에서 OH가 빠지고 아민기에서 H가 빠질 거야. 뭐가 돼서 빠져? H2O 물이 돼서 빠지겠지. 이해돼? 물이 돼서 빠지면 남아있는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 불안정하니까 철거덕부터 이런 걸 탈수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붙여. 축합이라는 게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또는 축합 중합 반응 이렇게도 이름 붙일 거야. 이해돼? 중합체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축합 중합.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도 OH 빠지고 여기 H 또 아민기에 있는 또 빠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기다란 사슬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동아호 때문에 해주는 거야. 동아호가 이걸 건드리니까 과학 선생님들이. 근데 다른 학교도 알아두면 여기 특히 이과를 가겠다는 학생들은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얘네들 다 한번 붙여볼게 내가. 여기에서도 누가 빠져? 여기에서도 H가 하나 빠지겠네. 여기 앞에 있는 카복실기하고 아민기에서 H. 이해됐지? 얘네들은 쭉 한번 그려볼게. 질소에 수소가 여기 붙어있어. 탄소가 있고 알칼리 있고 수소 있고 여기 탄소에 이중결합산소 여기 또 쫙 붙어있겠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다 N이라고 쓰면 여기에 단백질 구조. 단백질이라고 그래. 이걸 그리고 폴리아미노산 또는 단백질. 폴리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알아들어? 이게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옆에 하나만 더 그릴게. 여기 질소가 있고 꼭 얘가 수소가 위로 올라갈 필요 없어. 아래로 있어도 돼. 상관없어. 이해되는데 상관없어. 그럼 여기 따라해봐. CONH를 꼭 기억해놔야 돼. 여기 N이 단백질이고 CONH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펩타이드 결합. 생명에서 펩타이드 결합, 화학에서는 아미드 결합이라고 붙여. 상관없어. 탄소 옆에 탄소 위에 이중결합산소, 질소 옆에 단일결합수소, CONH를 펩타이드 결합.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중합체를 만들어. 그 중합체가 고분자 합물을 만든다는 뜻이야.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애들. 이해되겠어? 오늘 조금 어려워하거나 다음 주부터는 좀 쉽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게 단백질이라는 얘기. 알아들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잘 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뭐야? 고기 덩어리죠. 근데 이 고기 덩어리가 단백질들이 여기 알칼리, 여기 수소 또는 알다시가 어떤 놈이 용약돼서 소고기도 되고 돼지고기도 되고 그런 이렇게 넓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먹으면은 얘를 이 커다란 단백질이 내 몸에서는 내 몸에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세포들은 못 가겠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해돼? 그럼 얘를 잘게 쪼개야 돼. 알아들어? 잘게 쪼개려면 여기를 끊으면 돼. 이때 여기를 물을 갖고서 끊을 거야. 누굴 갖고 끊는다고? 물. 물은 H2O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이쪽을 끊으면 요것만 얘네들은 OH가 일로 들어가. 그럼 다시 원래 구조인 COH가 되겠지. 여기는 H가 일로 들어가. 그럼 원래 구조는 NH2가 되겠지. 요거를 가수분해한다.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 가수.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동아부가 얘기한 게 이거야? 네.
알아들어? 여기까지? 찍어. 예원아, 우리는 필기는 그냥 나중에 집에서 혼자 하라고 그러고 주로 핸드폰으로 찍어.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필요한 거 정리해. 됐어? 정리? 요거 말고 아미노산 더 설명하시는 거 있어? 빨리 봐. 더 설명하시는 거 있나? 아직 DNA는 좀 이따 하고 DNA 곧바로 해줄 거야. 아미노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유과정권 다 설명한 건데 동하고 가수분해 펩타이드 결합, 탈수 축합, 아미노산 구조. 아미노산 구조에서 광학이성 물질은 아직 안 건드렸을 것 같고 그 탄소를 원래는 비대칭 탄소 이렇게 이름 붙여. 중요한 의미를 갖긴 해. 시간아 다 확인했어? 아미노산 개수 단백질 단백질 5개가 있으면 아미노산 종류 그런 것도 나오고 아미노산 종류가 20개인데 그걸 외우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무거운데. 단백질 5개로 아미노산 종류가 구하기 하니까 320. 아 그건 경우의 수. 그건 경우의 수야. 그냥 경우수. 그건 경우의 수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 따지는 거야. 이해돼? 헤모글로빈 나오던데. 우리가 비례해서 헤모글로빈을 여기서 하신다고? 헤모글로빈은 그래 알았어. 잠깐만. 또 앞에 거 아니야? 내가 헤모 설명하셔. 그거 무슨 4개 이렇게 쓰신다. 그건 간단해. 거기까지. 자, 여보자. 우리 몸에는 수소결합. 그건 좀 더 할 거야. 좀 더.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서 혈액이 왜 우리 몸을 순환해? 내 몸 세포세포에 필요한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 쓰고 나면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혈액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럴 때 내 몸의 혈액에서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겠지. 그걸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 헤모글로빈은 철 이온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이해됐어? 얘네들이 4개가 다니면서 여기에 산소 원소를 하나 끼고 다니다가 세포한테 필요한데 세포 하나씩 넘겨주는 게 요게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정도에서 설명하셨을까? 그 정도면 되지? 이해됐지? 그 정도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우고 DNA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야. 이거는 오늘 첫날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다음 주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지? 자, 봅시다. 저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내기만 하시. 열심히 설명 좀 해주시. 옛날에 저쪽 은평구 쪽에 학원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서울 사대부고 애들이 오거든. 서울 사대부고 선생님들은 다 서울 사대 출신이야. 같은 거 엄청 어렵게 가르쳐. 근데 시험 문제는 처음만 쉬운 것만 시험 문제인데 너무 부조화스럽더라고 그게. 그래서 막 애들이 너무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다 설명해 줬더니 시험 문제는 너무 쉬운 것만 내니까 애들이 막 원생이 막 학원에서 목표 맞춰서 너무 어렵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딱 딸랑 한 장가 아니야. 한 페이지에 30문제 다 만들더라고. 너무 무성의하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 초등학교 때. 너무 좋지 않나? 자, 여기 보자. 교재 그래서 62쪽 잠깐만 한번 단백질에 대해서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기능.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에너지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탄수화물은 에너지원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단백질 4킬로칼로리. 지방 9킬로칼로리. 그 뜻이니까 에너지원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효소나 호르몬, 항체 등의 성분들. 효소, 항체,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이 단백질이 그래서 생체 내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항체라는 표현 들어봤지? 코로나 이번에 문제됐을 때 그걸 나쁜 단백질 내 몸에 들어오는 걸 항원, 그 항원을 없애는 걸 항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병원체에 대항하는 방어작용과
물질의 우방 기능을 담당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구성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입종류가 있고요.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의 결합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CONH라고 그랬지? 그거 기억해 놓고 이 과정에서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탈수 축합하면 카복실기에서 OH가 빠지고 아민기에서 H가 빠져서 물이 돼서 빠진다고 그랬지? 그 다음 3번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결합된 구조를 폴리펩타이드 이해되시나요? 폴리는 여러 개 많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구조 1번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며 이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고 2번 아미노산의 종류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래서 아까 제인이가 얘기했던 경우의 수를 부르는 수학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자 그럼 이제 63쪽에 핵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핵산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근데 요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구조는요. 기본 구조를 조합해서 어렵게 했나봐. 얘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구성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말로만 하면 이해 안 되니까 한번 정확히 좀 볼 건데 요 인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산은 원래 분자식은 H3PO4 그 다음 여기 있는 당은 5탄당이야. 탄소가 5개 있는 당은 우리는 5탄당, 포도당은 6탄당,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5탄당.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염기는 얘가 이름이 있어. A, T, C, G라고 그러는데 A는 아데닌이라고 이름 붙여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A는 아데닌, T는 타이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 이런 뜻이. 이때 요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 DNA가 된다는 얘기고요. RNA는 여기에서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그래서 AUCG. 누가 뭐라고? 우라실.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 요게 RNA.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겠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런데 저 인산은 분자식으로는 PO4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데 이거 한번 더 설명해볼게. 요 인산은 구조가 이중결합산소, 단일결합산소가 3개 붙어 있어. 요거까지도 설명하셔 학교에서? 저희 안 나왔어요. 사실 안 나왔어. 한번만 보자. 그런데 요 인을 한번 봐봐. 인 원래 원자까지 몇 개야? 다 까먹었지. 원자번호 15번이야. 오케이? 맞죠, 지인아? 네. 그럼 원자까지 몇 개야? 5개네. 2, 8, 5니까. 그러면은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몇 개만 받으면 돼? 3개만 받으면 되니까 8개 채우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10개가 들어차 있다는 얘기네? 쌤, 그동안 옥텟 규칙만 했는데 10개는 왜 들어가요?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돼? 3주기 원소들은 학교에서 안 할 것 같은데 3주기 원소들은 이건 합입니다. 3주기 원소들은 확장된 옥텟 규칙을 갖는다. 이따 표현했어.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3주기 원소들은 전자를 10개 채워도 되고 12개까지 채워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틀리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공유전자쌍이 5개 나오는 그림을 갖는 거야. 구조식. 이해됐어? 오케이. 어쨌거나 요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는 수소가 3개가 붙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썼으니까 더 이상 붙을 수 있는 수소가 없다는 얘기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공유전자쌍 2, 비공유전자쌍 2개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더 이상 못 붙어.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붙으면 되겠지. 이해돼?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에 자, 이 옆에 당이 붙어야 돼. 오탄당.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오탄당이 붙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수소가 하나 빠진 자리에 오탄당이 이렇게 붙어. 이해됐어? 여기 꺾일 때 여기에 탄소, 여기에 CH2 뭐 이런 게 있어. CHOH. 여기에는 사실은 산소야. 여기에 오탄당 구조야. 이해됐어? 오탄당이 이렇게 붙고, 이 오탄당 탄소 옆에 또 누가 붙냐면 여기에 염기가 붙어. 이 염기가 뭐 아데닌이 와도 되고 사이토신이 와도 되고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요게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배치야. 이게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봐. 요 밑에 있는 수소가 또 빠져.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붙냐면 요 자리에 또 오탄당이 붙어. 그럼 요 앞에 누가 있어요? 여기 인산.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 밑에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여기 또 오탄당이 붙어. 요 앞에 누가 있어? 인산. 요 앞에 염기. 그럼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밑으로 연결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DNA 한 가닥이 쭉 길게 늘어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알아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 보자.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이해됐지? 이거 좀 위로 올릴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하나의 이게 기다란 한 가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지팡이 잡아서 여기까지만 그릴게. 이해되지? 기다란 한 가닥이 만들어졌어. 이해되셨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염기 구조가 이렇게 와. 그리고 오탄당. 여기에 또 인산. 그럼 요 밑에 인산 밑에 또 누가 붙어? 오탄당. 그럼 오탄당이 있으니까 여기 또 누가 있어? 염기. 여기 또 누가 있어? 인산. 그럼 이 인산 밑에 또 누가 붙어? 오탄당. 여기 또 누가 있어? 염기. 여기 또 누가 있어? 인산. 얘도 기다란 가닥이 또 하나 나오겠네. 이해되시죠? 양쪽에 기다란 가닥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데닌이 왔다면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와야 돼.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사이토신이 왔다면 여기는 반드시 구아닌이 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 타이밍이 왔다면 여기 누가 와야 돼? 아데닌. 여기 구아닌이 왔다면 여기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걸 상호적 결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상호 보충적 이 뜻이야. 알아들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직접 좀 정리 좀 깔끔하게 들어가게. 지워도 돼? 인형이 찍었어? 자, 봅시다. 이번 수소계라고 결과한테 해줬는데 다 까먹었겠지만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단백질이 기다란 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가 염기들이 붙어있어. 이 염기를 그냥 쓸게.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이런 식으로 염기들이 계속 놓여있다고 예를 듭시다. 이해됐죠? 여기 또 하나의 염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니 그래. 여기 아데닌이 왔대. 그럼 여기 구조 봐봐. 여기 아데닌, 여기 염기 있으면 옆에 누구 있어야 돼? 오탄당. 요 앞에 누구 있어야 돼? 인산. 요 밑에도 염기, 오탄당, 인산. 약간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똑바로
세워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염기, 오탄당, 인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 아덴이 왔으니까 여기 누가 해야 된다고? 타이밍. 여기 사이토신이 왔으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구안이. 타이밍이 왔으니까 아덴이. 구안이 왔으니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놓여야 돼. 염기들이. 이해됐어? 알아들어? 이걸 뭐라고 했다고? 상보적 결합. 이해됐지? 자, 먼저 수소결합부터 정리합시다. 우리 결과부터 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극성 분자 중, 극성 분자가 아니면 안 돼. 극성 분자 중 플로린 산소 질소에 직접 수소가 붙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명칭을 붙였어.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자. 수소결합이라는 건 물 분자 갖고 얘기하면 되겠네.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전기음 농도가 뭐라고 그랬지? 공유전자쌍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쓰기라고 그랬지? 플로린을 기준으로 4.0, 리튬부터 1부터 0.5씩 증가시키고 수소는 2.2까지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가운데에 있어야 될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 산소 쪽으로 끌려가는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해돼?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내 거였던 전자가 좀 멀어졌네. 아주 약하게나마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을 띄기. 인정? 그래서 수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는 내게 아니었던 전자를 내 쪽으로 2개나 가까이 끌어당겼네. 주고받는 건 이온결합은 어느 정기적인 힘이 강해. 근데 이거는 주고받는 건 아니라 조금 끌어왔다 이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산소는 2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물 분자는 요 구조를 갖고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수소하고 산소는 지금 실선은 결합됐어? 점선으로 결합됐어? 실선은 원자간 결합, 분자간 결합? 원자간 결합이야. 실선은 원자간 결합.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물 분자 하나가 여기 올려보래. 액체는 사실 붙어야 되니까 붙잖아요. 여기 수소 쪽에는 같은 델타 플러스 순수가 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누가 와야 돼? 산소, 델타 마이너스는 산소가 와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여기가 구조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해되시나요? 요 물분자 하나와 여기 있는 수소하고 산소 간에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이게 무슨 힘으로? 약하게나마 전기적인 힘으로 결합됐겠지. 이해돼? 요 점선으로 찍은 걸 우리는 분자간 결합인 수소결합이라고 이름 붙여. 수소결합은 원자간 결합이 아닌 분자간 결합이라는 뜻이야. 알아들어? 근데 원자간 결합이 힘이 더 세? 분자간 결합이 힘이 더 세? 원자간 결합. 뭘 증명하면 돼? 물을 가열하면 100도에서 수증기가 되겠지. 수증기는 분자식은 H2O 그대로지. 하지만 기체 분자들 간에 붙어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죠. 모든 분자간 결합이 끊어지는 게 100도란 얘기야. 그래도 H2O라는 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원자간 결합은 분자간 결합보다 힘이 훨씬 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게 수소 결합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알아들어? 자 그렇다면 요거 이해됐으면 여기 보자. 이건 좀 외우자. 이거 물질의 구조 자체를 볼 필요는 없어. 다만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점선은 수소결합, 원자간 결합, 점선은 원자간 결합, 분자간 결합이 수소결합이라는 뜻이야 지금.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2개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사이토신하고 구안인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3개가 이루어져. 몇 개? 3개. 그러면 타이민하고 아데닌 사이에서 수소결합 몇 개? 2개. 구안인하고 사이토신 사이에서도 수소결합 몇 개? 3개. 이렇게 결합. 이해됐어? 여기까지? 확실해? 생각해보자. 분자간 결합 중에 가장 강한 힘이 수소결합이야. 하지만 원자간 결합보다 힘이 약해. 하지만 어쨌거나 분자간 결합 중에 가장 강한 힘 수소결합이 2개, 여긴 3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2개짜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3개짜리로 결합된 애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3개짜리로 잡아당기는 애들이 힘이 조금 크겠지.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뒤틀어져. 이해돼? 뒤틀어지니까 이렇게 베베 꼬이면서 DNA가 만들어져. 이해되시나요? 이게 DNA 이중나선 구조의 원리. 이해됐어? 안 됐어? 두 개, 세 개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비틀려. 이렇게? 근데 이게 결국 DNA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DNA가 이중나선 구조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고일관에서 이중나선 구조만 가르치는 거야. 나중에 이과하는 생명에서는 병풍 구조 그런 게 있대. 생명과 선생님들이. 나는 몰라. DNA 이중나선 구조는 이렇게 돼. 자, 여기에서 보면 요 안쪽을 자, 근데 요거 잠깐 우리 설명 좀 해봅시다. 얘가 만일 임의로 내가 여기서 3'로 시작해서 5'로 끝났다라고 예를 들게 이해되니? 그럼 얘는 거꾸로 와야지만 상부적결합이 되겠지. 그럼 여기 얘는 5'로 시작해서 3'로 끝나는 데로 와야지만 상부적결합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요거 이해됐어? 또 하나. 요 가운데 박스를 친 거는 요거는 DNA의 내부야, 외부야? 네. 내부죠. DNA 내부야, 여기는. 여기 오탄당 인산 쪽. 오탄당 인산 쪽이 내부야, 외부야? 외부. 오탄당 인산 쪽이 외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되셨나요? 오케이.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동화국 때문에. 다른 학교는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배워주면 나쁘진 않아. 이해는 되면서,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뭐 그리려고 그래, 제이는? 인산 옆에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5분만 쉬었다 할까, 우리? 쉬지 말고 계속 달려? 5분만 쉬었다 하자. 애들이 봉투수 왜 어려워? 흥민아? 인성이들 미안해. 갑자기 진우, 그 진우. 조수 빠졌지. 오케이. 그래서 2번 구성에 1번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2번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인산당 연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1로 결합되어 있다. 3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연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다음에 유라실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4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폴리라는 건 뭐라고? 많이 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나요? 구조를 봅시다. 1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 및 염기의 종류에 따라 DNA와 RNA로 구분된다. 이해돼? DNA는 어떤 염기 들어가? AT, CG. 이해되시죠? RNA는 어떤 염기 들어가? AU, CG.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2번 DNA와 RNA의 구분, 구조, 당, 염기, 기능에 대해서 봅시다. 구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있는 이중야성 구조 DNA는.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야. 이해됐어? 둘이 있는 게 아니야. 한 가닥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당에서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인데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선생님 좀. RNA는 리보스라는 오탄당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런데 디옥시라는 건 그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졌다. 디옥시라는 게 산소가 하나 빠져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리보스라는 오탄당에 산소 하나 빠져있는 게 DNA에 들어간다. 그 뜻이라고. 이해되셨죠?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염기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야. 거기에 비해서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기능을 갖게 돼. 이거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가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RNA는 단일 가닥의 구조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4번 DNA 특징 1. 이중나선 구조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바깥쪽이 아까 인산당이 있다고 그랬지. 안쪽에는 염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염기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상호 보충적, 그 상보적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지. 이해됐어? 상보적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2번
DNA 이중가닥 사이에서 염기는 항상 AT, CG 사이에 결합한다. 나와봐. AT 사이에서 수소결합 몇 개 보여야 돼? 2개. CG 사이에서 수소결합 몇 개? 3개. 뭐 반드시 외워라. 시험 문제 낸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1.5가 됐어. 1번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은 모두 탄수화물에 해당한다. 5. 2번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5. 2번에 1번 모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쌤 칸이 너무 적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야. 알아들었어? 2번 DNA에서 염기 A는 누구? 타이민. 그 다음에 G는 누구? C. 사이토신. 그 뒤에 문제도 급사해줬지? 예인. 네? 예인. 형님 빡대가리라. 예원이. 64쪽, 65쪽 숙제로 흘려 내가 풀어줘 지금. 그래 1번부터 보자. 자, 다음 고분자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결합하여 저분자 화합물이 뭐를 형성하고 단위체를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단위체끼리 서로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 형성한다. 단위체라고 쓰면 되겠죠? 2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탄수화물에 옳은 거 기억.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기억 맞죠? 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은 누구? 물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지? 디귿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등은 모두 탄수화물에 해당한다. 맞겠죠? 기억 디귿이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다음 중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몸을 구성하는 구성물질이다. 맞아? 틀려? 2번 효소, 호르몬 아까 항체까지도 얘기했었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번도 맞아. 3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물질이다. 맞아? 틀려? DNA는 DNA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3번은 틀려.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건 맞는데 여기서처럼 아미노산이 합성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단백질하고 핵산을 헷갈리면 안 돼. 알아들었지? 같이 배워도 간혹가다 이걸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어. 섞어서 외우더라고. 그럼 큰일 나. 4번 병원체에 대응하는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게 누구야? 항체가 되겠죠. 단백질인 거 맞죠? 5번 생체 내 화학반응 및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니까. 이해돼? 4번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이다. 맞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 뭐라고 그랬지? CONH 기억해? 이해 맞고 디귿 아미노산의 종류, 수유, 배열, 수조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5번 다음은 백신에 대한 설명이다. 백신이 손이 선생님이 얘기해줬나? 나 안경도 바뀌었거든? 안경도? 얘기해줬나? 그래 문제 푸는 게 저쪽 번에 숙제했을 때 촬영